네,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지역 강의. 예, 오늘은 교보증권 5급 IT직이고요. 자기소개서 문안분석입니다. 네, 자, 작전명. 자,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자, 1번 문항에서 교보증권의 모바일 앱, 홈페이지 등 IC 시스템에서 IT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이를 통해 위탁매매, 자기매매, 판매 수수료, 인수주선 수수료를 확보하여 안정적 자금 조달 확보하겠다 하라 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IT 5급 네, 정규직 대조 공채죠. 0명인데 아마 증권사라서 5명 이내 정도로 뽑을 것 같아요. 자, 내용 보시면 되고요. IT 전문가라고 뭐 자격증 있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자, 강의구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합격되고 안 되고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자, 여러분들 준호플레 강의를 듣는 분들은 항상 자기소개서 문항에서도 우선순위의 중요한 문항에서 뭘 해야 된다?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 임원의 내리를 흔들어서 종이 한 장 차이로 무조건 나머지를 발라버려야 된다. 여러분들은 계속 그런 마인드를 쌓아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 문항 중요도는 업무지기랑 똑같습니다. 1, 2, 3번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2, 3번은 거의 업무지랑 비슷한데 1번을 주목해야 됩니다. 별표 치세요. 자, 여러분들은 IT직이기 때문에 왜 증권업이고 왜 교보인 그 중에서도 교보증권인가 라고 쓰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IT 시스템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왜 이 회사에 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지원했습니다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존의 취업의 그 컨셉인 적극적인 지원 동기를 써야 되는데 이 준호플로는 적극적 지원 동기가 아니라 매우 매우 적극적인 지원 동기다. 그 더 뛰어넘어서 저는 이거를 유능한 지원 동기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IT도 뭐냐면은 결국 이 안에 홈페이지랑 웹사이트, 모바일 앱이 있다.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IT 서비스가 있다. 그 내부 시스템까지는 몰라도 분명히 외부에 노출된 이런 홈페이지들이 있다.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은 신한투자증권이라든지 신한금융투자라든지 뭐 다른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키움증권이라든지 이런 증권사들과 홈페이지, 웹사이트, 모바일 앱이 다른 부분이 있을 거다. 교보증권만에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고 그런 시스템을 내가 직접 유저 입장에서 경험을 해보면서 직접 판단을 해라. 스스로 왜 이런 기능이 없지? 왜 다른 증권사들은 이런 기능을 빨리 새로운 IT 기술 도입을 해서 실제로 고객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데 왜 없지라고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바탕으로 분명히 다른 데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다른 데서 이거를 써보니까 분명히 편리하고 고객을 유입시키는 요인이 있는데 그거가 왜 교보증권엔 없을까? 내가 들어가서 이런 IT 신기술 아니면은 기존에 내가 블록체인이든 뭐 빅데이터든 이런 관련된 솔루션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실제로 나는 이런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기능을 추가해보고 싶다. 이런 걸 내가 여기 기존의 이 시스템 안에 어떤 뭔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서 지원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뭐다? 별표 치세요. 이런 걸 바탕으로 결국 증권사가 원하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고객을 머무르게 하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새로운 기능을 바탕으로 이게 결국 뭐로 이어진다? 별표 치세요. 이런 거 추가해서 결국 2번으로 이어지고 이게 결국 3번이다 라는 것까지 해야 이 지원자 유능하구나. 너는 IT를 하면서도 단순히 공대만 나와서 공대의 마인드 가지고 그런 개발만 해줄 게 아니라 단순 IT만 하는 그런 공돌이인 주는 대로 0하고 1밖에 모르는
주는 대로 받아서만 일하는 그런 공대가 아니구나. 이런 것도 스스로 판단해서 결국 이게 금융적으로 조달 확보까지 안전적 자금 조달 확보까지 가는 거구나. 이게 결국 증권사의 경쟁력이고 투자력 증가까지 이어지는구나. 이게 지원 동기 앞에서 20%를 써야 되는 겁니다. 별표 치세요. 이거 별표 치세요. 자,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결국에는 유능한 지원 동기를 써야 된다. IT는 더 그렇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에 20 안에 내가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것들이 결국 이런 이 중에서도 이런 수익과 이런 수익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결국에는 이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증권사든지 브로커리지 위반의 위탁 매매를 주로하는 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자기 자산 기준, 자기네들이 이 이익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이거 바탕으로 계속 자산을 늘려가서 이 돈 가지고 계속 자기 매매를 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증권사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 새로운 펀드 상품을 만들어서 그 펀드를 은행이든 다른 중개사 통해서든 실제 자기 지점 내에서든 이런 걸 판매해서 수수료를 받는 수익이 높은 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공모를 통해서 실제 IPO 하는 거를 대행해줘서 인수주선 수수료로 주 메인으로 하는 회사가 있을 거다. 근데 아직은 IB 투자은행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라 현실적으로는 위탁 매매가 크겠지만 결국에는 위탁 매매든 이런 IT 시스템 개선 통해서 위탁 매매를 늘리고 위탁 매매를 늘리는 게 결국에 뭐다? 결국 예수 부채를 늘리는 거다. 자, 여러분들은 공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채, 차입 부채 이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해도는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 예수 부채가 뭐냐? 은행에서 고객들이 돈을 예금을 하면은 그 저금한 거 가지고 은행은 대출을 해주거든요. 거기서 나는 이거 예대마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증권사는 어떻게 하냐면 증권사도 주식을 살 때 자기 계좌라는 거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이체를 하는데 증권 계좌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싶어도 이게 은행하고 연결시키게끔 요즘 잘 돼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된다. 거기에 있는 돈이 결국 증권사가 뭘 할 수가 있는 거다. 자기 매매든 관련 대출 상품이든 그런 여력을 되게끔 하는 거다. 투자 자산이 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뭐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증권 자기네 모바일 시스템, 트레이딩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 많을수록 증권 거래를 많이 할수록 거기에 따른 위탁매 수수료 수익도 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주식을 많이 살 거기 때문에 계좌에 돈이 많을 거다. 그 돈이 많다는 즉 그게 결국 증권사에서는 경쟁력이고 그 돈을 바탕으로 투자를 할 거다. 이런 것까지 이해하는 IT 담당자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거가 완벽하긴 않아도 이 준호프로 강의 듣고 이 앞에 20에 그런 내용이 느껴지게끔 그냥 이렇게 써주고요. 아예 다 보여준 겁니다. 마지막에 나머지 80을 이걸로 채워라.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한 건데 직무적 성장 과정은 내가 대학 시절 경험해온 과정 IT 관련된 인턴이라든지 산업협력 인턴들 있죠. 그런 프로젝트 경험이라든지 금융 관련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위에서 얘기한 IT 기술에 대해 세미나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세미나 몇 번 가봤고 그냥 이 직무적으로도 대학교 때 프로젝트 이거 해보면서 이런 IT 기술을 숙지하려고 노력했고 결국 IT 자격증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따면서 나는 기본적인 IT 역량도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금융이든 증권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목표로 어떤 SQL이든 개발 자바 역량을 세웠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경험했던 것들이 있다. 제가 앞뒤가 바뀌었는데요. 결국 그 경험해온 것들이 이런 목표가 있었고 이 경험해온 것들이 이것들이다. 별표 치세요. 자, 이거 좀 더러운데요.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앞에 20이 만들어지면 나머지 이 경험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준호프로가 말하는 유능한 자소서 작성법이고요. 자, 여러분들 꼭 이거 나름대로 조금은 이해해가지고 앞에 20을 이걸로 만드세요. 무조건 붙습니다. 자, 제가 붙는다는 의미는 자소서에서 붙는 게 아니라 최종 면접에서 붙는 거다. 자 2번 3번 쉽습니다. 2번 3번은
본인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가장 큰 성공과 가장 큰 실패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무조건 가장 큰 실패를 써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실패 성공 중에 왜냐면 증권사 들어오면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시스템 장애, 거래에 오류를 발생시켜서 고객의 큰 돈을 날릴 수가 있고 그 이후로 사유서 쓰고 엄청 깨지면서 혼이 날 수 있는 날 수가 있다. 물론 프로세스화 돼 있지만 그 안에 결제자들도 실수에 의해서 결국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윗사람들이 굉장하게 압박할 거고 그 업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많이 혼낼 거다. 왜냐? 증권사는 빨리 거래를 해야 되고 신속히 움직이기 때문에 증권 수익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상품 빨리 만드는데 안 만들어줘요? 기한을 만약에 1월 31일로 정했어요. 이거 31일 이미 사전에 테스트 끝마치지 못하고 못 마치면은 무조건 나가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책임자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굉장하게 계속 푸시를 할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네가 견딜 수가 있는 거냐? 그게 이제 궁금할 거고 그만큼 네가 꼼꼼하고 이런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게끔 빡세게 일해줄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다. 그리고 증권 IT는 그렇게 한 분야만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아마 혼용해서 같이 시킬 겁니다. 그렇게까지 나름 고액 연봉 주는 만큼 여러 가지 일로 부려 먹을 텐데 너가 그런 거 가지고 버틸 수가 있느냐? 강력한 멘탈을 갖고 있냐? 그래서 너의 대학 시절 경험 중에 실패를 반복해도 계속 일어나는 근성 경험 이게 1순위 공고요. 아니면 어떤 네가 인턴이든 이제 프로젝트 경험하면서 어떤 진짜 1월 31일까지 하는 마감일처럼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일을 끝까지 해냈던 경험을 통해서 그게 결국 꼭 성공을 이뤘던 경험을 써주고 그거 관련한 너의 빡세고 근성과 진념이 느껴지는 가치관을 소제목으로 달아라. 이게 정답입니다. 실패한 게 가장 큰 실패한 게 아까 말했던 이런 근성 경험. 실패해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했던 그런 과정의 경험이 없으면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거를 쓰는 겁니다. 마감 일정. 자, 읽다 보니까 좀 흐트러졌는데 이게 없으면 이거 쓰면 2순위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1순위가 무조건 이거라는 겁니다. 자, 3번. 당사에 본인이 기여할 부분과 입사업 포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자, IT는 크게 봤을 때 보안, 인프라, 업무 개발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도 있고요. 자, 근데 이런 큰 틀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 증권업이 아니라 증권 IT에 대한 중요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지원 부서의 KPI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 그 KPI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봐 라는 겁니다. 너가 어떤 걸 기회해 줄 수가 있느냐? 그게 구체적일수록 합격률이 높아지는 거고 최종 합격률이 높아지는 거다. 왜냐면 너가 입사하면은 IT 부서의 성과에 너의 직무 발전 목표 달성도 포함되니까 너가 어떤 청사진을 정말 구체적으로 제시해봐라. 그러니까 애초부터 너가 좀 미리 증권업 IT 직무의 핵심 방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구체적인 이거 못합니다. IT직으로서 직무 목표를 제시해봐 라는 겁니다. 뭐냐면 결국 이 IT의 보안 인프라 업무 개발 중에서 세 가지 배분이 될 건데요. 초반에는 업무 개발을 많이 시킬 거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증권사 IT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장애입니다. 장애. 여기는 실시간으로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개장 시간에는 무조건 반영한 거에 대해서 그 오류가 나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다 날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객 그 금감원 민원 들어올 거고요. 그 금감원 민원에 대해서 증적 자료 만드는 거에 조직이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내부 결제 시스템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 있을 거고 그런 걸 바탕으로 너가 일을 잘해줄 사람이 좋은데 증권업에 대한 이런 이해, 거래가 실시간이므로 굉장히 무장애가 중요하고 무장애, 무오류가 더 중요한 산업이다. 거기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면 이거에 신속해야 된다. 왜냐하면 증권사 거래 시스템은
자바를 쓰지 않고 C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자바는 메모리 기반의 이슈가 발생하지만 C는 할당하고 이제 메모리 해제하는 게 어, 눈에 딱 명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메모리 처리 속도가 빠르다. 자바는 그냥 JVM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지만 그런 것 때문에 불안정하지만 불안정하지는 아니죠. 근데 그만큼 C가 더 그 거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요인이 있다. 그래서 너가 이 C에 대한 공부를 좀 증권업 때문에 공부를 더 해왔고 거기다가 오라클 기반의 SQL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온 사람이었고 이런 전문가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에 본인이 기여할 부분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답을 줬습니다. 당사에입니다. 당사에 별표치세. 당사에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말했던 여기 위에서 말했던 홈페이지랑 모바일 앱을 들어가 보면서 너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기능을 개선해주고 어떤 기능 신기술 바탕 어떤 거 추가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 증권사의 이 업무 개발 파트의 어떤 그 KPI를 달성해 줄 거다. 결국 생각을 좀 해보면은 이 교보증권의 이런 IT 시스템 써보다 보면은 눈에 보일 거다. 얘네가 지금 이 증권 IT 이런 기능에 좀 강점을 두고 있구나. 그리고 요즘 증권업의 트렌드가 다른 타사를 보니 이런 기능을 좀 추가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도 이 회사의 지금 이런 MTS 시스템이나 HTS 프로그램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 내가 들어가서 이런 신기술 바탕으로 이런 기능을 추가해야지 라는 게 결국 이 업무 개발 파트의 KPI로 있을 거고요. 전사적으로 이 작업을 하려면 인프라 만들어야 되고 보안도 그걸 검토해야 되니까 결국 그 안에서 결부될 거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이 앞에 2, 30을 쓰고 나머지 30을 나의 구체적인 그 경험과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써주면 게임은 끝난 거다. 구체적인 직무 목표는 이 내가 지금 앞에서 이 어떤 홈페이지나 모바일에 추가하고 싶은 기능에 관련된 세미나 참여라든지 구체적인 전문성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뭐 새로운 엘라스틱 서치라든지 아니면 그런 관련된 인공지능 플랫폼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 아마존 클라우드라든지 여러 가지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신기술을 익히려는 그런 나만의 커리큘럼과 그런 청사진을 제시해라. 기반은 뭘로? 내가 기존에 이런 것도 원래 쌓아왔던 것처럼 느낌처럼 아니어도 그런 느낌을 써주고 구체적으로 이런 청사진을 만들어라. 여기서의 구체적은 면접 들어갔을 때 1차 면접에서 실무진들이 이게 구체적일수록 얘는 IT에 욕심이 있구나. IT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자기만의 청사진이 있는 애를 뽑아야겠다 라고 해서 1차 면접 잘 보게 되는 거고요. 결국 최종 면접에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제 전공 분야라 좀 말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네이버 유튜브에서 주노표 치시고 항상 구독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 가면은 이거 합격풀이고 이렇게 제가 중요도별로 이렇게 구분해놨으니까 꼭 보시고 요즘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추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